예, 들으신 것처럼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폭로 파문으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 운동이 마침내 여의도 정가까지 삼켜버릴 기세입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요,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마 만찬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언론에서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네.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인터뷰가 나가면서 네.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상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먼저 두 분께 보도를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또한 이게 충격이구나. 뭐 멍해지는 순간이었고 먹먹해지는 그 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안희정 지사를 좋아했던 입장에 있어서 이건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제 그 일요일이죠. 그 진보 지식인들하고 몇 명이 모여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 미투는 그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이 문제가 특히 상징적인 정치인들 중에 한 명이 터져 나오면 이 부분들은 걷잡을 수 없을 거다. 뭐 아까 그 보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진보 진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도덕성이었는데 이 도덕성에 기반한 이 진보적인 정책들이 이제까지 그 많은 국민들에게 머리 깊게 이제 인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도덕성이 허물어졌을 때 오는 진보 운동이나 진보 정치인은 말 그대로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어제 뭐 밤 9시에 뉴스를 보고 바로 그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출당 조치를 하고 그다음 제명 조치를 하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지만 또 그 계속해서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근데 뭐 실제 꼬리 자르기를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꼬리는 빨리 잘라주는 게 또 맞는 거고 해서 민주당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일견 이해는 가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그 뿌리내리고 있는 그 일상에서의 파시즘, 즉 국수주의나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실제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할 것 없이 너무 만연해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함으로써 이제는 좀 성애의 문제가 더 이상 한국에 있어서 주요한 그 사회적 이슈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부소장님.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어제 제가 상갓집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소식을 접했는데요. 그때 같이 그 자리했던 기자분이 북핵 뉴스를 계속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이게 뭐지 하고 하면서 이 뉴스를 접하고 그걸 전해줬어요. 그때 에이 설마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갑자기 충격도 받았고 그다음에 실망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집에 와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지금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 표정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앳되지 않습니까? 과연 저런 앳된 여자분을 수행비서로 했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 저도 예전에 수행비서를 해봤지만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되거든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하고 게다가 지금 저렇게 성적으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저렇게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되는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짠함도 있었고 또 하나 좀 안타까웠던 거는 결국 저런 상황이 도움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 방송에까지 나와서 실명을 가지고 얼굴도 다 공개하고 이렇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사실은 항상 얘기했지만 이거는 남녀 간의 문제다기보다는 권력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위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위험한 것이고 후진적인 것이고 그런데 그게 정치권에서 만연해 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피해를 호소했던 여성의 얼굴을 저희들이 자주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해 상대 남성이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피해 여성이 어제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참 참담한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대목만 저희들이 듣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인터뷰 이후에 저에게 닥쳐올 수많은 변화들 충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제일 더 두려운 것은 안희정 지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이후에라도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했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벗어나고 싶었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른 피해자는 안희정 지사에 의한 다른 피해자를 말씀하십니까? 네. 예. 지금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나왔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제한테 제일 두려웠던 게 안희정 지사였다 이런 얘기하고요.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자가 다시 물었더니 그건 안희정 지사에 의한 피해자였다고 답을 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사실상 안희정 전 지사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 권력관계, 구조관계. 네. 제일 두려운 것은 안희정 전 지사였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 뭐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사람이 직접적 가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SNS에서는 지나치다 연기 아니냐 뭐 이런 그 또 이 피해자에 대한 또 이 댓글들이 또 수북히 쌓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역지사지해보자. 당한 사람과 이 가해한 사람에 있어서 당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리고 그 김지은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SOS를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고 그 짠짠한 권력 구조 속에서 그 하나의 부속품처럼 생각도 없이 그림자처럼 그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기를 강요하는 권력과 위계의 질서 속에서 한 인간이 그 하나의 권력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즉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합리성과 논리성보다는 예. 훨씬 더 이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이 비어식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실질적인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지은 씨가 이야기했던 안희정 지사가 가장 무섭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물론 이제 안 전 지사의 행위 자체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진행돼봐야 이제 정확한 팩트는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나온 상황 중에 더 충격을 받은 게 그 미투 운동의 한창이던 지난달 25일 날 이제 김지은 씨를 불러가지고 뭐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그런 행위를 했다 그 부분 그리고 지난 5일 날 직원 모임에서 미투 운동 관련 언급을 또 직접 했다 이런 부분을 듣고 많은 분들이 너무 실망했고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은 참 정치 지도자로서 나섰던 한 분으로서 그렇게까지 도덕적 개념이 없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바로 이후였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선 때 굉장히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차기를 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각광을 했던 상황에서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 도덕적 그런데 그 느슨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다른 피해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예. 시간 문제는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경찰이나 검찰은 지금 신병 확보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내사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안희정 전 지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리거든요. 만약에 지금 고립돼 가지고 아무것도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가 있다고 그러고. 예.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트위터에 있는 핵심 지지층들도 적으로 돌아서고 이런 상황에서 예. 정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되는데 예. 이럴 때일수록 빨리 신병 확보를 해가지고 진짜 조사도 조사지만 좀 다른 선택을 안 하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예. 두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죄값을 치르고 용서도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삶이 어떤 인간의 삶이 정치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희정 당시 그 후배를 한테 당신은 정치하지 말고 농사를 지어라라고 얘기했듯이 정치라고 하는 게 100%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죄를 하고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삶이 의미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주위에서도 따갑게 얘기를 할 필요도 있지만 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분위기도 좀 조성해주고 이게 모범이 돼야 한다. 예. 고은 시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시를 빼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도 그래요. 시를 계속 놔둠으로써 경계를 삼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범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숙성해지고 도덕을 가치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 첫 단추가 결국은 경찰이 조사하기 전에 신병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시민들은 충격과 안타까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지사 개인적으로는 정치 생명이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SNS 통해서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행방이 묘연한 것 같아요. 보면 지금쯤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될지 이제 검찰도 뭐 내사 단계라고 하는데 안전지사가 이제 사실상은 뭐 지금의 어떤 성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 했죠.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다. 그건 비서실에서 급하게 처리한 내용이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법적 처벌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안희정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사과를 한다 한들 국민들의 감정이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변명을 한다 한들 용납이 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검찰 출두해서 성실하게 진짜 수사를 받는 모습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재 오늘까지의 그 지사였던 안희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이제 정치권에서 다른 케이스로까지 발전하지 않을까? 그동안 이제 잠복해 있던 것까지 드러나지 않을까? 제2, 제3의 안정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상 뭐 마음 졸이고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 정치권까지 확산이 될까요? 다른 뭐 어떻게 보세요? 서지현 검사의 미투 운동이 이제 시작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가장 큰 뇌관은 여의도에 있다.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왜 여의도 관련해서 뇌관이 안 터지는가? 이제 왜 그러냐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충남지사 안희정의 이 사건이 터지면서 본격적인 이제 이 시작점이 출발점이다. 그래서 뭐 보좌관과 보좌관 간의 이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배지와 보좌관의 문제, 여성 비서관이나 보좌관의 문제까지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아주 높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그 과정을 아주 이 비용을 많이 들어서 겪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군사 독재 정부에서부터 쭉 이어지면서 민주화가 절차적 민주화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었고 그런데 이제 내용적 민주화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상층의 물갈이들을 일정 부분 해냈지만 말 그대로 우리 일상의 삶과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변화들은 실질적으로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미투 운동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 속에 도사리고 있는 파시즘을 상당 부분 해체시켜 나가면서 내용적 질적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하나의 큰 계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권력에 있어서 연극계의 이윤택, 그다음에 이 문화 영역의 고원, 이러한 이 무관의 제왕들이 아니고 실제 관을 쓰고 있는 권력자들을 향한 이제 본격적인 폭로와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는 일상 속에서 내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누구든지 쉽게 건들 수 있고 부릴 수 있고 그다음에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그 의식들을 해체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요. 그 부장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자,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이 글쎄요. 뭐 선거에도 물론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만 일단 민주당의 대응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한밤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제명과 출당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윤리 심사원의 결정 회의가 이제 오후 6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징계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욕을 먹더라도 좀 신속하게 하는 게 저는 뭐 정치권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공격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걸 얼마나 이걸 축소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선거도 100일도 안 남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위선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투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진보 진영의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꼬리 자르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물급이기 때문에 사실은 몸통 이상인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볼 수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반성과 별도로 정치권이 좀 반성을 하는 모습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저런 호소할 데가 없는 것, 피해 때문에 도저히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런 것들이 좀 편안하게 어딘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그다음에 그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속죄의 길이기도 하고, 재발 방지라고 하는 것들은 미투 운동이 결국 종착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투 운동을 말로만 지원할 게 아니라 미투 운동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대안들을 정치권에서 계속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정성들을 보였을 때만이 지금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지, 앞에서 징계 좀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돌아선 그거를 다시 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는요, 이 젠더 폭력 대책 TF 회의가 열렸습니다. 남인순 젠더 TF 위원장의 얘기 좀 듣고 우리 이사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참담함을 넘어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이런 피해 사실을 공개한 그 피해자의 용기 있는 폭로에 경의를 표하고 또 지지합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아직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추가 그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 등 관련 법에 의한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에 대해서도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폭력 범죄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전담 인력을 두어서 상담과 조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사님, 지방선거가요 99일 남았습니다. 뭐 여러 변수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폭력 관련해서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또 후보자 단속을 굉장히 세게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문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이게 시발점이라고 보는 게 제대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가 정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김문수 부소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나가느냐의 과정이 중요할 겁니다.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 사건들이 터지면 지금 공격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또 그 돌려받을 수 있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휘발성 강한 그 폭로전이 아마 미투 캠페인의 그 피해자들의 이제 그 폭로가 이어질 텐데 예. 지금 상황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 이후에 더 많은 그 미투 캠페인에 의한 그 피해자들의 고백들이 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치권의 각성과 정치권의 반성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터져 나올 거다. 그리고 지금 단속한다고 해서 그 별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단속한다 한들 이미 이러한 피해자들은 수년 동안 가슴 아리를 하면서 피를 토하는 고통 속에서 그 살아왔기 때문에 예. 그동안의 적체들이 그 쌓여 있고 그 적폐들이 터져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예. 아주 미미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를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14일 오전 9시 30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이제 포토라인에 또 다시 쓰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아마 4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글쎄, 우리 국민들 이런 모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담하죠. 어쨌든 뭐 참담하고 그다음에 직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 포트라인에 쓰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연속 그 3명의 대통령이 포트라인에 서는 것들은 예.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러려고 저들을 그 대통령으로 뽑았나는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투 운동이 일상의 그 삶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권력에 의한 그 폭력을 그 변화해 나간다면 권력을 진 자들의 일상에 있어서의 그 삶 자체도 또한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직 대통령과 전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검찰 포트라인 세우고 그 벌을 주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안 된다. 말 그대로 윗물과 아랫물이 함께 변화하는 것들, 변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당위성들이 예. 이제는 시대적 정신이고 시대의 흐름이라는 부분 속에서 이 사건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MB 측은 오늘 소환 통보에 대해서 검찰 소환에 성실히 응할 것이다. 다만 날짜는 좀 협의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구속으로까지 가게 될 것인가 그런 여부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뭐 액수도 세간에서 얘기하는 적절한 정도 100억이 넘고 증언들도 꽤 구체적인 증언도 나오고 그래서 올 것이 왔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결국 영호의 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 부분이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에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드가 없어지면은 제대로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럼 보수 진영이 누가 리더가 될 것이냐, 구심점이 누구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예.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불만도 있는데 그게 갈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수 진영이 정말 리더를 제대로 뽑고 뭔가 내부를 좀 조율하고 이슈도 제대로 제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왠지 균형감이 좀 있는 정치권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줘야지 그나마 좀 선전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뭐 핑계거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서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를 저희들이 자주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해 상대 남성이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피해 여성이 어제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참담한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대목만 저희들이 듣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인터뷰 이후에 저에게 닥쳐올 수많은 변화들 충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제일 더 두려운 것은 안희정 지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이후에라도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했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벗어나고 싶었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른 피해자는 안희정 지사에 의한 다른 피해자를 말씀하십니까? 네. 예. 지금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나왔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제한테 제일 두려웠던 게 안희정 지사였다 이런 얘기하고요.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자가 다시 물었더니 그건 안희정 지사에 의한 피해자였다고 답을 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사실상 안희정 전 지사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계속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이게 뭐지 하고 하면서 이 뉴스를 접하고 그걸 전해줬어요. 그때 에이 설마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갑자기 충격도 받았고 그다음에 실망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집에 와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예. 지금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 표정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앳되지 않습니까? 과연 저런 앳된 여자분을 수행비서로 했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 저도 예전에 수행비서를 해봤지만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되거든요. 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하고 게다가 지금 저렇게 성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예. 저렇게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되는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짠함도 있었고 또 하나 좀 안타까웠던 거는 결국 저런 상황이 도움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 방송에까지 나와서 예. 실명을 가지고 얼굴도 다 공개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사실은 항상 얘기했지만 이거는 남녀 간의 문제다기보다는 권력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위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예. 후진적인 것이고 그런데 그게 정치권에서 만연해 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피해를 호소했던 여성의 얼굴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 권력 관계, 구조 관계. 네. 제일 두려운 것은 안희정 전 지사였다 이런 거였습니다. 예. 네.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사람이 직접적 가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SNS에서는 지나치다 연기 아니냐 뭐 이런 이 피해자에 대한 또 이 댓글들이 또 수북히 쌓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역지사지 해보자. 당한 사람과 이 가해한 사람에 있어서 당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리고 김지은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SOS를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고 짠짠한 권력 구조 속에서 하나의 부속품처럼 생각도 없이 그림자처럼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기를 강요하는 권력과 위계의 질서 속에서 한 인간이 하나의 권력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즉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합리성과 논리성보다는 예. 훨씬 더 이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이 비의식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실질적인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지은 씨가 이야기했던 지만 진보 진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도덕성이었는데 이 도덕성에 기반한 이 진보적인 정책들이 이제까지 많은 국민들에게 머리 깊게 이제 인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예. 도덕성이 허물어졌을 때 오는 진보 운동이나 진보 정치인은
말 그대로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어제 뭐 밤 9시에 예. 뉴스를 보고 바로 그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출당 조치를 하고 그다음 제명 조치를 하는 예.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지만 예. 또 그 계속해서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근데 뭐 실제 꼬리 자르기를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꼬리는 빨리 잘라주는 게 또 맞는 거고 해서 예. 민주당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라는 예. 부분들이 이제 일견 이해는 가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강범위하게 그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일상에서의 파시즘, 즉 국수주의나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실제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할 것 없이 너무 만연해 있다. 예.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함으로써 이제는 좀 성애의 문제가 더 이상 한국에 있어서 주요한 그 사회적 이슈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부소장님.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어제 제가 상갓집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소식을 접했는데요. 그때 같이 그 자리했던 기자분이 북핵 뉴스로 예, 들으신 것처럼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폭로 파문으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 운동이 마침내 여의도 정가까지 삼켜버릴 기세입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요,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마 만찬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언론에서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예.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인터뷰가 나가면서 예.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상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먼저 두 분께 보도를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저 또한 이게 충격이구나. 뭐 멍해지는 순간이었고 먹먹해지는 그 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안희정 지사를 좋아했던 입장에 있어서 이건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 뭐 그제 그 일요일이죠. 그 진보 지식인들하고 몇 명이 모여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실제 미투는 그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이 문제가 특히 상징적인 정치인들 중에 한 명이 터져 나오면 이 부분들은 걷잡을 수 없을 거다. 뭐 아까 그 보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